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앞으로 15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통증 노화, 그리고 몸이 가진 치유 능력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8가지 특정 음식에 대한 진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에 드릴 통찰이야말로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가장 강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숨겨진 신체 능력에 대해 절대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붓기와 뻣뻣함에 익숙해지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대의 현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쑤시고 붓고 아픈 모든 순간은 몸이 필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사실은 여러분을 깊이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의 염증 관절에 경직밤에 깨게 만드는 그 통증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몸이 오랜 시간 동안 결핍되어 온 아주 본질적인 무언가를 애타게 요청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신체 기능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모든 경험과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고 가깝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갑시다. 잠시만 눈을 감고 젊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당신은 마음껏 달리고 점프하고 몇 시간을 움직여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몸은 유연했고 튼튼했고 회복도 빠른 편이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런 변화가 온 걸까요? 유전 때문일까요? 갑자기 몸이 망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실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당신의 몸은 가장 근본적인 재료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콜라겐이 같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실제로 인식하고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콜라겐, 우리가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생체 활성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이런 콜라겐은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시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매일 밥상에서 먹던 전통 음식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딜 가든 광고가 말합니다. 이 알약 하나면 관절이 편해집니다. 이 가루만 타 드시면 몸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몸은 가공된 합성 콜라겐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면 자연에서 온 음식 속 콜라겐은 다릅니다. 몸이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기억해냅니다. 건강하던 그 시절에 유연함, 부드러움, 가벼움을 몸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염증을 그냥 몸이 나빠졌다는 신호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염증은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리의 붓기, 관절의 뻣뻣함, 움직일 때의 통증. 그 모든 건 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해왔어. 너의 감정, 너의 스트레스, 너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시간,
이제 그만 좀 안아줘. 그래서 음식이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몸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너를 다시 존중할 거야. 나는 너를 다시 살피고 아껴줄 거야. 그 메시지를 받은 몸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활력을 찾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소개한 8가지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콜라겐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물리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회복됩니다. 당신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지금부터 당신이 매일 어떤 음식을 입에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진한 사골 국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마트에서 파는 묽고 밍밍한 육수가 아닙니다. 정성껏 고아낸 풀을 먹고 자란 건강한 소의 뼈로 10시간 이상 천천히 끓여낸 깊은 맛의 사골 국물입니다. 이걸 한 숟갈 떠서 입에 머금으면 단순한 국물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인류의 지혜와 전통을 들이키는 순간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도 유럽의 자연요법에서도 이 진한 국물은 늘 치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골국에는 몸이 가장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천연 콜라겐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도 함께 담겨 있어 뼈관절, 인대 힘줄을 속부터 재건하는데 꼭 필요한 원재료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국물은 단지 영양소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몸이 원래 받아야 했던 방식으로 진짜 돌봄을 받는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 사골국을 매일 조금씩 마시면 무릎이 덜 시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자연산 연어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식장에서 사료 먹고 자란 연어 말고 넓은 바다에서 스스로 헤엄치며 성장한 진짜 자연산 연어를 말합니다. 이 연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치며 바닷물 속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축적하고 몸속 깊이 천연 해양 콜라겐을 품고 자랍니다. 이런 연어 한 조각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자연의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연어에 들어있는 해양 콜라겐은 우리 몸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게다가 오메가4와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관절 속 깊은 곳까지 염증을 직접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2-3번 자연산 연어를 식단에 넣었을 뿐인데 며칠 만에 아침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영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연어는 거친 해류를 이기며 수년간 강을 거슬러 오르며 자연의 힘으로 단단하게 자라난 생명입니다. 그 연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강인함, 그 회복력 자연이 준 생명력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피로하던 관절에 생기가 돌고 무거웠던 다리에 힘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연어는 그냥 생선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회복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치유식품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방사유정란, 즉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자란 닭이 낳은 유기농 달걀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백한 색의 계란 말고
노른자가 진하고 껍질이 단단한 진짜 자연에서 온 계란을 말합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진짜 비밀은 껍데기 안쪽에 얇은 막, 바로 그 계란막에 있습니다. 그 얇은 막에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단백질 조합과 관절 회복에 탁월한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냥 버리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천연 관절 보충제와 다름없는 부분인 겁니다. 심지어 그 막 없이도 달걀 자체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달걀은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영양소를 가진 자연이 준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런 달걀을 섭취한다는 건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젊어지고 관절 자체가 회복되는 느낌. 그게 바로 유기농 달걀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매일 아침 기름 없이 삶은 달걀 하나, 혹은 된장국에 살짝 풀어넣는 부드러운 계란찜.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회복을 이끄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진짜 건강을 아는 분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귀하게 여겨온 보물입니다. 바로 자연 방목으로 키운 소나 돼지의 간, 심장, 신장 같은 내장육입니다. 내장 요리라니 요즘 누가 먹어요 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예로부터 장수를 누린 어르신들, 몸이 약한 아이들을 키운 어머니들 몸을 회복해야 할 산모들, 그분들이 빠지지 않고 찾은 음식이 바로 간과 같은 내장입니다. 왜일까요? 내장육은 자연이 준 천연 종합 비타민입니다. 특히 간에는 비타민 A, D, E, K 그리고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과 심장 같은 장기는 우리 몸에서도 스스로를 계속 재생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 말은 곧 그 조직에는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장육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하는 능력을 함께 전해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내장육들에는 다른 음식에선 절대 얻을 수 없는 비타민 K2나 CoQNN 같은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와 관절로 가도록 유도하고 CoQ10은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콜라겐과 함께 작용할 때 단순한 염증 완화, 그 이상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소량으로 시작해보세요. 전통 방식대로 된장과 함께 볶아 먹거나 야채와 함께 졸여서 부드럽게 즐기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당신의 관절이 그리고 몸이 깜짝 놀랄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아주 익숙하지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겼던 보물 같은 채소입니다. 바로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진한 잎 채소들입니다. 아니, 채소에 무슨 콜라겐이 있어요 하고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바로 거기에 이 채소들의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직접 콜라겐을 공급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조력자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비타민 C입니다.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촉매제죠. 잎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가공되지 않은 생채소 상태에서 그대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라서 몸에서 빠르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채소에는
유황 화합물도 풍부합니다. 이 유황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콜라겐 섬유를 튼튼하게 엮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 유황이 부족하면 아무리 콜라겐을 많이 섭취해도 제대로 된 힘과 탄성이 없는 약한 구조의 콜라겐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이 채소들을 앞서 말씀드린 콜라겐 식품들과 함께 먹을 때 일어납니다. 뼈 육수, 연어 유기농 달걀, 내장육 같은 재료를 제공하는 음식들과 잎채소처럼 설계도와 작업 도구를 제공하는 음식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 몸은 탄탄하고 젊은 콜라겐을 스스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잎채소는 건설 현장의 현장 감독 같은 존재입니다. 좋은 재료만 쌓아두면 뭐 하나요? 그걸 제대로 조립하고 연결해야 진짜 집이 완성되죠. 그러니 매끼 식사에 잎채소를 꼭 곁들여 보세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고 겉절이나 나물 반찬으로 매일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바쁠 땐 케일이나 근대를 데쳐서 냉동해두고 활용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주는 재료와 관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 음식은 우리가 겨울이면 자주 접하지만 진짜 효능은 잘 모른 채 껍질만 벗겨 먹는 바로 그 과일입니다. 바로 귤,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과일들을 먹을 때 하얀 속껍질, 그러니까 속하피라고 부르는 부분을 그냥 떼어내고 버리지 않으셨나요? 그 하얀 속껍질이야말로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을 돕는 핵심 비밀이자 콜라겐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천연 보물입니다. 왜냐고요? 이 속껍질 안에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식물성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콜라겐을 생성하고 연결하고 지켜주는 삼총사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감귤류 과일은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C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합성 비타민C와는 다르게 귤이나 오렌지 속의 천연 비타민C는 수백 가지 식물 영양소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콜라겐의 품질과 지속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콜라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유지되도록, 더 잘 작동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귤류 과일은 몸을 정화하고 염증을 낮추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 바로 만성 염증과 독소인데, 귤이나 자몽처럼 산뜻한 감귤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해로운 요소들을 부드럽게 밀어내주는 청소부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감귤류를 먹는다는 건 새로운 콜라겐을 짓는 동시에 기존 콜라겐을 지키는 이중 전략이 되는 셈이죠. 작은 습관 하나지만 귤을 까먹을 때 속껍질을 억지로 벗겨내지 않고 함께 먹기,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조금 넣어 마시기, 자몽 반 개를 오후 간식으로 즐기기. 이런 실천들이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당신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됩니다.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누가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지를요. 7번째 음식은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바로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작은 열매들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단순한 항산화제를 넘어서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복합치유 물질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 과일들의 씨앗 속에 숨어 있습니다. 베리류의 씨앗 안에는 리그난 링난을 비롯한 특정 관절 염증을 겨냥하는 활성 물질이 들어있어 단순한 과일 섭취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매일 한 줌의 베리를 먹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내내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염증을 낮추는 순환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다른 음식들이 콜라겐의 재료를 제공한다면 베리류는 콜라겐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원사와도 같습니다. 즉, 베리류는 콜라겐이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이미 생긴 염증을 줄이며 새로운 세포가 안정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몸 안의 균형을 조용히 회복시켜줍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블루베리나 라즈베리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 위에 한 스푼 올려 드셔보세요. 혹은 오후 간식으로 블랙베리 몇 알을 녹차와 함께 즐기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관절을, 피부를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를 차분히 회복시키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고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8번째 음식은 아마 여러분의 주방에도 매일 있는 재료일 겁니다.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를 음식의 향을 더해주는 양념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마늘과 양파는 강력한 자연의 약초입니다. 이 안에는 황술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황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콜라겐 섬유를 단단하게 엮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몸 안에 환기 부족하면 강하고 유연한 콜라겐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황 성분이 다른 영양소의 흡수율까지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뼈 육수를 마시면서 익힌 양파를 함께 먹으면 콜라겐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계란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면 아미노산이 더 잘 활용되며 생선과 감귤류를 함께 먹으면 오메가3가 산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식생활의 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콜라겐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도 마늘과 생강을 꼭 넣었고 국이나 찌개에는 양파가 빠지지 않았으며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땐 꼭 함께 마늘장아찌나 깨짚을 곁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의 핵심 구조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한 영양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식탁 위에 있었던 자연의 조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나의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8가지 음식이 서로를 도와주며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가를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영상의 이 시점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아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심 어린 긍정적인 그리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이제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몸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야.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하지. 통증은 견디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당신의 몸은 결코 당신을 괴롭히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당신 편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회복하려 애쓰고 살아있음을 유지하려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관절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근육인대 장기까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8가지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입니다. 이건 몸에 대한 존중이고 회복의 신호이며 나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처음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이 조금씩 반응합니다. 예전엔 당연하다고 여겼던 피로와 뻣뻣함이 실은 몸의 경고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쯤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이정훈 선생님은 몇 해 전까지 심한 관절통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이라며 약만 줄 뿐이었죠. 운동은 줄이고 통증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세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래된 한의학 고서들과 전통 식생활을 다시 공부하셨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어떻게 근력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잃지 않았는지를 하나하나 연구하시면서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매일 밤 괴롭히던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처럼 가볍고 유연한 걸음으로 다시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 몸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몸을 너무 몰랐던 거구나.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몸을 참아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그 경험과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몸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나를 돌봐달라고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몸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과학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치유 지혜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콜라겐은 실제로 몸에서 흡수되고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콜라겐을 먹어봤자 소화될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콜라겐이 연골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회복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치유는 하나의 영양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통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이 서로의 작용을 도와줄 때 비로소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8가지 음식은 함께 먹을 때 시너지를 냅니다.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빨리 낫고 싶다는 조급함보다는 내 몸을 다시 돌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이었습니다. 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회복도 하루 만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분명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첫 주에는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아침에 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주쯤 되면 혈액 속 염증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치유 작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주가 되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전보다 훨씬 덜 뻐근해요. 다리가 덜 붓고 자꾸 움직이고 싶어져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시 몸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움직임에 자신감이 붙고 살아있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앉고 일어섰던 당신이 이제는 움직이고 싶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체의 회복은 곧 정서의 회복과도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돌아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대신 나는 다시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내리는 선택,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게 됩니다. 8가지 음식은 단지 관절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천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뼈국 한 컵으로 시작해보세요. 점심에 연어구이를 곁들이고 매 끼니에 푸른 잎채소를 조금씩 넣으세요. 간식으로는 베리류를 드시고 마늘과 양파는 자주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좋은 달걀을 사서 아침에 삶아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한 끼 한 선택이 당신의 몸을 치유할 수도 있고 다시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사는 당신의 건강을 향한 투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음식을 먹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아 고생했지, 이제는 사랑할게. 그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면 회복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영혼까지 함께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음식 콜라겐,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방법들. 이 모든 내용은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능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굳어지고 싶지 않고 부어오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몸 안의 모든 세포는 건강 활력 최적의 기능을 향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픈 걸까요? 그건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원하지 않는 선택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먹는 음식, 지나친 스트레스, 잠을 소홀히 하는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잘 쉬고 마음을 돌보는 선택을 시작하면 몸은 그 사랑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무릎이 아픈 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나를 좀 더 돌봐달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관심으로 응답할 때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돌아오고 잠이 깊어지고 무기력 대신 생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손주와 함께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8가지 음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몸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초대장입니다. 예전처럼 아프고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